메디슨 광장의 아라비안 나이트. 오 헨리. 메디슨 광장 근처 자신의 아파트에 있던 카슨 차머스는 필립스가 챙겨온 오후 우편물을 건네받았다. 일상적인 편지 말고 똑같이 외국 소인이 찍힌 우편물 2통이 더 있었다. 2통의 꾸러미 가운데 하나에는 어떤 여자 사진이 한 장 들어있었다. 다른 하나에는 장황하게 이어진 긴 편지가 들어있었는데 차머스는 편지 때문에 한참 동안 넋을 놓고 있었다. 다른 여자가 보낸 그 편지에는 사진 속 여자에 대해 달콤한 꿀물을 바른 독가시처럼 날카롭게 비난하는 말들과 빈정거리는 말들이 가득 차 있었다. 차머스는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린 다음 값비싼 양탄자가 달아 없어질 정도로 성큼성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다. 정글 속의 야수가 우리에 갇히면 그렇듯이 이미 결혼이라는 세상에 갇힌 인간도 의혹이라는 정글에 갇히면 이렇게 행동하는 법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차머스는 기분이 가라앉았다. 하지만 그 양탄자는 마법의 양탄자가 아니었다. 5m라면 모를까? 5,0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어떻게 타고 날아갔겠는가? 필립스가 나타났다. 그는 결코 기척을 내면서 들어오는 법이 없었다. 언제나 변함없이 기름을 잘 칠한 램프 속 요정처럼 불쑥 나타났다. 주인님, 저녁 식사를 여기서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밖에서 드시겠습니까? 차머스가 말했다. 여기서 먹겠네. 30분 뒤에. 차머스는 침울한 표정으로 텅 빈 거리에서 바람의 시인이 부르대는 트롬본 연주 같은 1월의 거센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차머스는 막 자리를 떠려는 램프의 요정을 불러 세웠다. 기다리게. 아까 집으로 오면서 광장 끝을 가로지르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더군. 그리고 한 사람이 무언가를 밟고 올라서서 계속 뭐라고 떠들어대고 있었네. 사람들이 어째서 줄을 서 있는지 아는가? 필립스가 대답했다. 주인님, 그들은 집 없는 사람들입니다. 상자에 올라선 남자가 사람들에게 하룻밤 잠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오가는 행인들이 몰려들어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돈을 기부하지요. 그러면 그 돈으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싸구려 여인 속에 보내주지요. 바로 그 때문에 사람들이 줄을 선 거랍니다. 오는 순서대로 보내주니까요. 그렇군. 오늘 저녁 식사가 차려질 때까지 그들 중 한 사람을 이리 데려오게. 나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말이네. 필립스는 집사일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말을 더듬었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차머스가 말했다. 아무나 되는 대로 데려오게. 술이 적당히 깨어있고 어느 정도 청결하면 나쁘지 않겠지. 그거면 되네. 카슨 차머스가 이렇게 칼리프, 이 칼리프는 과거 이슬람교 국가 지배자의 호칭입니다. 칼리프 노릇을 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의 우울한 기분은 평소에 써왔던 방법으로는 도저히 달랠 길이 없을 듯 했다. 무언가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방법, 매우 멋진 아라비아식이라야 기분 전환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30분 만에 필립스는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마쳤다. 아래층 식당에서 웨이터들이 맛있는 냄새가 나는 저녁 식사를 위층으로 날라주었다. 두 사람을 위해 마련한 정찬 식당에는 분홍빛 가스를 씌운 촛불이 밝게 빛났다. 필립스는 마치 추기경을 안내하듯, 아니 강도를 연행하듯 숙식을 구걸하려고 줄지어 서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데리고 바람처럼 두둥실 나타났다. 손님은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다. 보통은 그런 사람을 조난자라고 부른다. 지금 이곳에 끌려온 사람을 굳이 비유하자면 화재로 인해 불행을 겪게 된 불황자일 것이다. 심지어 선체에는 아직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군데군데 빛나고 있었다. 그는 방금 전 얼굴과 손을 깨끗이 씻었는데 그것은 필립스의 강요에 따른 것으로 무참히 깨진 옛 습관에 대한 일종의 추모식 같은 것이었다. 밝게 비추는 촛불 아래 서 있는 그의 모습은 마치 아파트의 품위 있는 가구에 난 일종의 흠집 같았다. 얼굴은 병든 사람처럼 창백한 데다 아일랜드 사냥개 털 같은 갈색 수염이 눈 언저리까지 덮여 있었다. 필립스의 빗질에도 연갈색 머리칼은 정돈되지 않았는데 줄고 쓰고 다닌 번거지 자국이나 머리칼은 뭉치고 헝클어져 있었다. 그의 두 눈은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구석에 몰린 사나운 들깨의 눈처럼 절망적이고 교활한 반항의 빛으로 가득했다. 단추가 목 밑까지 채워져 있는 낡은 코트 사이로 옷깃이 5mm쯤 삐져나와 있었다.
차무스가 원탁을 사이에 두고 의자에서 일어섰을 때 그 남자의 태도에는 당황하는 기색이 별로 보이지 않았다. 손님을 초대한 주인이 말했다. 괜찮으시다면 저와 저녁 식사를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길거리에서 끌려온 손님이 거칠고 도전적인 말투로 말했다. 제 이름은 플러머입니다. 당신이 저와 같은 마음이라면 저녁 식사할 상대방 이름쯤은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요. 차머스가 조금 허둥대며 말을 이었다. 지금 막 말씀드리던 참이었습니다. 저는 차머스라고 합니다. 자, 자리에 앉으실까요? 플러머는 무릎을 구부려 필립스가 엉덩이 밑으로 의자를 밀어 넣어줄 때까지 기다렸다. 마치 전에도 시중을 받는 식탁에 앉아본 것 같은 태도였다. 필립스는 올리브를 곁들인 엔초비 요리를 식탁에 차려놓았다. 플러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근사합니다. 코스 요리군요. 그렇죠? 멋진 바그다드의 임금님이시여. 그러면 저도 식사가 끝나고 이쑤시개가 나올 때까지 당신의 셰라자데가 되어드리죠. 당신은 제가 폭삭 망하고 난 뒤로 처음 뵙는 진정한 동양의 멋을 나는 칼리프십니다. 정말 운수 좋은 날이군요. 저는 대열에서 44번째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순분을 막 세고 났을 때 당신이 보내신 사절이 와서 저를 만찬에 초대해 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밤 잠잘 곳을 마련한다는 건 마치 다음번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만큼이나 가능성이 낮았으니까요. 알-라시드, 이건 아라비안 나이트의 등장인물이기도 한 사라센 왕조의 5대 칼리프로 학문과 예술을 후원했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알-라시드님, 제 애달픈 인생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들려드릴까요? 이를테면 새로운 요리가 나올 때마다 들려드릴까요? 아니면 식후에 시가와 커피를 마시면서 한꺼번에 들려드릴까요? 차머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보아하니 이런 자리가 낯설지 않으신 것 같군요. 손님이 대답했다. 정말 족집게 같으시군요. 처음이 아니고 말고요. 뉴욕에는 어설픈 알-라시드 같은 가짜가 우글거리죠. 바그다드의 벼룩이 덕실거리던 말입니다. 저는 식사 대접이라는 권총을 머리에 들이대는 바람에 제 신세 타령을 강탈당한 경험이 20번이나 됩니다. 뉴욕에 사는 사람치고 공짜로 무언가를 건네는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으니까요. 뉴욕 사람들에게 호기심과 자선이라는 두 단어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대가로 10센트짜리 은화 한 입이나 싸구려 중화요리 찹수이 한 그릇을 적선하고 말죠. 들으는 칼리프 행세를 하면서 맛있는 등심고기를 사주는 이도 있긴 하지만요. 그런데 이들은 모두 하나같이 우리 옆에 버티고 서서 자서전은 물론이고 각 주에다 권말 부록, 심지어 어떤 공개하지 않는 토막 이야기까지 강제로 모조리 뜯어내리고 합니다. 작고 흐름한 지하철역에서 누군가가 음식을 베풀겠다고 다가오는 걸 보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스팔트 바닥에 이마를 3번 찍고 저녁 식사 때 떠벌릴 그럴듯한 이야기를 지어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저녁 식사를 끝낸 사람들 앞에서 소화를 돕기 위해 목청껏 노래를 뽑은 지금은 죽은 성악가 토미 터커의 후계자라는 걸 증명해 보이는 거죠. 차머스가 말했다. 나는 당신 사연을 듣자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낯선 사람을 불러다 식사를 같이 하겠다고 불현듯 생각한 것은 뜬금없는 변덕 때문이죠. 그러니 제가 공연한 호기심 때문에 당신을 괴롭힐 일은 없으니 안심하십시오. 손님은 신나게 수프를 떠먹으며 외쳤다. 아니, 그런 말씀일랑 마십시오. 저는 조금도 개의치 않으니까요. 저는 칼리프께서 어디에 가시든지 찢어서 읽을 수 있는 붉은색 표지로 된 동양 잡지나 마찬가지니까요. 요컨대 우리처럼 잠자리를 구하려고 줄을 서는 친구들 사이에는 조합에서 정해놓은 일종의 요금 같은 게 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졌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늘 있는 법이니까요. 샌드위치와 맥주 한 잔을 얻어먹으면 술 때문에 입골이 되었다고 얘기해 주지요. 소금에 절인 소고기와 양배추, 커피 한 잔을 얻어먹으면 야박한 집주인 얘기와 6달을 병원에서 투병하다 보니 직장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해주고요. 등심 스테이크를 사주고 숙박비 25센트까지 얹어주는 사람한테는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차츰몰락해간 월가의 비극 한 편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진수성찬은 처음이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어지러질합니다. 이런 식사에 어울릴 만한 사연이 생각나지 않거든요. 차머스씨, 만약 듣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 식사에 보답하는 뜻으로 진짜 제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전부 꾸며낸 얘기보다 더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겁니다. 1시간 후 아라비아 손님은 필립스가 식탁을 치우고 커피와 시가를 내올 때까지 아주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의자에 기대 앉아 있었다. 그가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혹시 셰라드 플러머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차머스가 대답했다. 네, 그 이름 기억합니다. 아마 화가지요? 몇 해 전만 해도 꽤 이름을 날렸는데. 손님이 말을 받았다. 5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그는 납덩이처럼 가라앉고 말았죠. 제가 바로 셰라드 플러머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린 초상화는 $2,000에 팔렸어요. 그런데 그 그림을 그린 뒤로 공짜로 그려준다 해도 초상화를 부탁을 오는 이가 없더군요. 차머스는 호기심에 눈을 반짝거렸다. 무슨 일인데요? 플러머가 침통하게 대답했다. 그게 참 이상한 일이죠. 저도 도무지 까닭을 모르겠으니까요. 한동안 물 만난 고기처럼 신나게 지냈죠. 용케 돈 많은 상류층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주문을 받았거든요. 신문에서는 저를 인기 화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그림을 완성하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보곤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야릇한 표정을 지으며 서로 쳐다보면서 수군거리는 겁니다. 저도 곧 문제가 뭔지 알아차렸죠. 저에게 초상화 모델의 감추어진 성격을 끄집어내는 재주가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저도 알 길이 없었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그렸을 뿐이거든요. 어쨌든 제가 그리는 그림을 모두 그랬습니다. 초상화를 의뢰한 몇몇 고객은 무수울 만큼 노발대발하며 초상화를 가져가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한 분은 아주 아름답고 사교계에서 인기 있는 귀부인을 그린 적이 있어요. 그 부인의 남편은 완성된 초상화를 기묘한 표정으로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일주일 뒤에 부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했지 뭡니까? 또 한 분은 저명한 은행가가 저에게 초상화를 부탁했는데요. 그 일도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의 초상화가 제 화실에 걸려 있을 때 마침 그의 지인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은 은행가의 초상화를 보더니 이러더라고요. 맙소사, 그 친구의 모습이 진짜 저런가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실물 그대로 그리려고 했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은 저 친구의 눈매에 저런 표정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네요. 얼른 시내에 들러 은행 구좌를 다른 데로 옮겨야겠어요. 라는 겁니다. 그러고는 부랴부랴 시내 은행으로 갔어요. 하지만 은행 예금도 은행가란 작자도 사라져버린 뒤였지요.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실업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비밀스럽게 감추고 있는 부족한 부분이 초상화에 드러나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사람들은 미소를 짓거나 인상을 찌푸려 상대방을 속일 수는 있지만 그림으로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더는 그림 주문이 들어오지 않으니 화실문을 닫을 수밖에요. 그 뒤로 한동안 신문사파과 석판화가로 일했지만 작업을 할 때마다 분분히 똑같은 문제에 휘말렸습니다.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렸는데도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표정이나 특징들이 그림 속에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그런 특징은 원래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이니까 그림에 나타나는 거라고, 그러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고객들, 특히 여자분들이 격렬하게 항의하는 통에 한 군데서 오래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피로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술로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 안가 공짜로 잠자리를 얻으려는 대열에 줄을 서고 공짜 음식을 먹으려고 지어낸 얘기를 주질주질 넣어놓는 신세가 되었죠. 칼리프시여, 제 속사정 얘기가 따분하게 들리셨다면 월스트리트 비극적으로 화제를 돌릴까요? 하지만 그 얘기는 눈물 없이는 못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사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분위기를 망칠까 염려가 되네요. 차머스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아니, 괜찮습니다. 정말이지 흥미로운 사연이군요. 당신이 그린 초상화에는 전부 불쾌한 특징만 드러났던가요? 아니면 당신의 기묘한 붓이 안긴 시련을 겪지 않은 초상화도 들어있었습니까? 들어있었느냐고요? 물론이죠. 어린아이들은 대체로 그랬고요. 상당수의 여인들 그리고 남성들도 그런 사람이 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괜찮은 사람이라면 초상화 역시 괜찮게 그려지게 마련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그런지는 저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다만 있는 사실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차머스의 책상 위에는 그날 오후 외국 우편을 통해 받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10분 뒤 플러머는 차머스의 부탁을 받고 파스텔로
사진 속 여자를 스케치하기로 했다. 1시간이 지나자 화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피로한 듯 기지개를 켰다. 그가 하품을 하며 말했다. 다 됐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려 죄송합니다. 참 흥미로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피곤하긴 하군요. 지난밤에는 잘 곳이 없었거든요. 칼리프스여, 이제 그만 작별 인사를 해야겠습니다. 사무소는 플러머를 문까지 배웅해주고 그의 손에 지폐 몇 장을 슬쩍 쥐어주었다. 플러머가 말했다. 아, 이거 받아두기로 하죠. 이 돈이면 가을까지 무난하게 견딜 수 있겠네요. 고맙습니다. 진수성찬도 잘 먹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새털 같은 이불을 덮고 바그다드 꿈을 꾸면서 잠들겠군요. 내일 아침에 깨어나 한바탕 꿈이었다는 걸 알게 되지나 말았으면 좋으련만. 그 누구보다 훌륭한 칼리프시여, 안녕히 계십시오. 사무소는 또다시 초조하게 양탄자 위를 서성거렸다. 이번에는 파스텔로 그린 그림이 놓여있는 책상에서 방의 크기가 허용하는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서성거렸다. 두세 번 책상 옆으로 다가가려 하다가 다시 또 멀어지곤 했다. 진 갈색과 금색, 갈색 빛깔이 눈에 들어오긴 했지만 두려움이라는 벽이 가로놓여 도저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러다 불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벨을 눌러 필립스를 불렀다. 이 아파트에 젊은 화가가 한 사람 살고 있을 걸세. 라인먼 씨라든가 하는 이름이던데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자네 알고 있나? 주인이 맨 꼭대기층 앞쪽입니다. 그럼 올라가서 잠깐 뒤에 이리 와 줄 수 있는지 물어보게. 라이먼은 금방 내려왔다. 차머스가 자기를 소개한 다음 이렇게 말했다. 라이먼 씨, 저기 보이는 책상 위에 파스텔로 그린 작은 그림이 한 장 있습니다. 회화 작품으로서 그림의 예술적 가치에 대한 선생의 의견을 듣고 싶소이다. 젊은 화가는 책상 쪽으로 다가가 스케치 그림을 집어들었다. 차머스는 등을 반쯤 돌려 외면한 채 의자에 기대어 앉았다. 차머스가 말을 더듬거렸다. 그 그림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림 솜씨로 말하자면 아무리 칭찬해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훌륭해요. 대가의 솜씨로군요. 대담하고 섬세하고 진솔하고요. 저도 조금 당혹스러울 정도입니다. 몇 년 동안 이만한 훌륭한 파스텔 작품을 구경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 얼굴 주인공이랄까? 그림의 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얼굴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얼굴이죠. 그런데 이 부인이 누구신지 여쭤봐도 차머스는 몸을 획 돌리더니 화들짝 놀라는 화가에게 와락 달려들었다. 제 아내입니다. 그는 화가의 손을 움켜쥐고 등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다. 아내는 지금 유럽 여행 중입니다. 그 스케치를 가져가서 당신의 일생을 걸만한 그림을 그려주시오. 그림 값실랑 내게 맡겨두고 말입니다.